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전 정보와 염색체 답을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유전의 시작입니다. 생명과학, 전과탐을 통틀어서 제일 투과목제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워낙 설명을 잘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버겁긴 하더라도 하라는 대로 하면 아마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1번 뉴클레오솜 염색체네요. 동그라미가 네모네. 자, 네모 염색체와 유전자 이게 뭘까요? 염색체가 뭐냐 하면은 그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있거든요. 자, 히스톤 단백질이 뭐냐? 이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떡꼬치를 먹는다 하면은 꼬챙입니다. 히스톤이 꼬챙이고, 그럼 떡이 뭐냐? DNA겠죠. 그럼 꼬챙이가 중요해요, 떡이 중요해요? 당연히 떡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DNA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명체 입장에서는 단백질. 네,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 이 쪽을 처음 연구한 과학자들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DNA가 실이고 히스톤이 좀 커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비유가 안 되네요. 아무튼 히스톤이 좀 많이 커가지고 예전에 저 단백질 유전 정보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D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라는 게 밝혀졌다는 후문이 있다, 그런 거고요. 아무튼 얘네들이 합쳐서 염색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풀어져 있으면 염색사라고 해요. 드루무신이랑 염색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여 있으면 염색체고 흩어져 있으면 염색사예요. 언제 모여지는지 흩어지는지는 이제 금방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했고, 이제 진짜 동그라미 1번 뉴클레오솜이죠.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구조라는 염색체를 구성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가 DNA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히스톤이 있어요. 이거 합해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 뉴클레오타이드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튼 뉴클레오솜 이런 거니까 기억하세요. 그냥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원체, 염색체, 잔록화. 그러니까 이거는 각설하고 그냥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염색체에서 둘이 교차하는 부분. 자, 다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하고 DNA하고 염색체하고 유전체를 구분하라는데 대충 포함 관계로 보면은 DNA 유전자가 들어가고 DNA가 이게 커지는 구조인데 이렇게 알 필요 없고 그냥 DNA가 이렇게 길거든요. 길어요, DNA가. 그러면 유전자하고 DNA가 뭐가 다르냐? DNA가 쭉 있으면은 이 부분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요. 좀 의미한 정보. 그러니까 저희가 막 컴퓨터를 하잖아요. 컴퓨터를 할 때 하드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부분 다 쓸모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테이프로 그러니까 자기화가 된 부분만 유미한 정보가 기록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있는 거고, 네, 같은 이치입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정크 DNA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과거 저희 이제 조상들의 조상종들의 DNA나 아니면 딸려 들어온 비루스나 그런 놈들이 그냥 약간 화석처럼 되어서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이 DNA, 길고긴 DNA 중에서 실제 쓸모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유미한 유전 정보를 가지는 유전자라 합니다. 그래서 DNA가 더 넓은 개념이겠죠, 굳이 따지고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 DNA가 모여서 염색체가 되고, 유전체는 한 개체가 가진 문자 그대로입니다. 모든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 장 유전 정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얘는 볼 일 없을 거예요. 본다 해도 얘네만 좀 볼 일은 많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핵형과 핵상을 보겠습니다. 둘이는 완전히 좀 비슷하게 생긴 말이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말이고, 핵형은 좀 볼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핵상은 좀 볼 일이 많을 거고. 그래서 핵형은 대충 염색체 수 모양 크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 모양 크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형이 생물종에 따라 핵형이 다르고 또 형이 다르면 핵형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어차피 우리 저기로 문제 풀려 외우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개념이 중요하진 않아요. 내신 보는 게 아닌 이상. 아무튼 내신해 주는 거 아니죠. 어쨌든 네, 핵형 분석 그딴 게 있고 별로 안 중요해요. 그다음에 핵상 보겠습니다. 핵상은 한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조합 상수 나타내는데 이거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그러니까 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 염색체에는 2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 짝대기로 하면 염색체거든요. 대충 23개 있다 치죠. 근데 이 23개가 있는 게 아니라 짝이 있어요. 다 모든 게 다 짝이 있지 않아요? 이어폰도 짝이 있고 신발로 짝이 있고, 물론 전 짝이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염색체로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 한 개가 염색체 하나로 치면 이게 23개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 염색체가 23개 있다고 말하는데 23쌍 있다고 말해요. 우리 23개 있다 말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염색체는 항상 두 개 붙어서 다녀요. 그러니까 23가지 있는데 그럼 왜 23개 왜 46개를 안 보고 23개라고 불러? 둘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치냐면은 제가 푸른 아파트에 살거든요. 이제 501동이에요. 그러면 저기 대충 502동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저기 제 옆에 성경 아파트가 있거든요. 자, 저 성경 아파트 뭐 몇 동인지 모르겠지만 1동 있고 2동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 성경 아파트 하나 묶어서 성경 아파트를 하지 않고 그냥 얘를 이제 뭐 1번 염색체 얘 2번 염색체 이름 묻힌 거예요. 그래서 둘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묶어서 부르는 거죠. 네, 일단은 왜 이렇게 모아서 부르지는 알 필요 없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23개가 있어요. 총 합해서 염색체의 개수는 46개겠죠. 아무튼 그래서 네, 왜 이거를 이렇게 근데 두 개씩 묶어서 부르냐? 근데 저희가 이제 유전 정보를 꺼냈을 거예요. 근데 501동에 유전 정보를 있고 502동에 유전 정보를 있거든요. 이거를 뭐 어느 걸 꺼내 쓰느냐? 이제 그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무튼 이제 언제는 필요한 유전 정보를 여기서 꺼내 쓰기도 하고 언제는 여기서 꺼내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꺼내 쓰는 정보는 다 같은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만들어 하면은 누구는 압력 밥솥에 만드는 법을 알려줄 테고 누구는 저희 가bab솥에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똑같은 밥에 만드는 내용에 관한 정보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물론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다른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죠, 둘이. 그래서 누구는 밥을 만드는 법을 가마솥을 쓰는 법 알려주고 압력밥솥을 쓰는 법 알려주는데 뭐 언제 뭐가 나은지를 정할 수 없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조선시대 사람이야. 압력밥솥 있지도 않는데 필요 없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치죠. 이거 환경에 맞게 그 유불리가 갈리는 거예요. 뭐 어쨌든 지금은 네 당연히 압력밥솥이 유명하지만 여전히 가마솥 유전자가 남아있는 이유는 그만큼 진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핵상이라는 거는 염색체 조합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짝이 있는 세포가 있고 없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세포는 핵상이 n이고 있는 세포 핵상이 2n이에요. 왜냐? 얘는 n 플러스 n이잖아요. 짝이 있는데 얘는 n이 없어. 그럼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당연히 23개인데 얘는 46개겠죠. 사람으로 치면은. 물론 이제 이게 사람에 한정된 거고 다른 동물도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n이고 네, 그래서 그냥 n이랑 2n으로 친 거죠. 다 똑같으면 24는 46으로 하면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n이 세포가 있고 2n이 세포가 있는데 핵상이. 그러니까 쌍이 있는 놈을 2n이라고 쌍이 없는 놈을 n이라 한다. 이 상동염색체. 어쨌든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상동염색체 개념이 뭔지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이거 읽어보셔도 돼요. 그럴 거면 제 수업 들을 필요 없겠죠. 네, 독창정의 뭔가를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네, 제 비유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보면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염색 분체. 근데 염색 분체가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그러니까 저거 염색체거든요. 근데 얘가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복제해야지. 그럼 복제를 하겠죠? 그럼 복제를 해서 찢어져요. 그래서 둘이 찢어져. 물 찢어지기 전에 뭐 붙어 있기를 하겠죠. 아무튼 이때 이 상태를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뭐 찢어도 염색 분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복제해서 내가 이제 약간 나 둘이 두 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얘네 떼로 똑같은 거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로 여기 좌우에 저장된 정보로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떼서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세포 분할 때 보면 떼서 하나씩 가져가요. 그다음에 대립 유전자는 아까 말했죠. 밥을 만드는 정보를 이제 두 군데에서 가져온다. 같은 겁니다. 둘이 대립되죠. 둘이 대립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대립이 되냐? 이게 쌍이잖아요. 쌍이니까 뭐 대립이 되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 밥이라는 그러니까 형질이 밥이죠. 밥 만드는 법. 이걸 결정하는 서로 다른 형태가 밥 만드는 방법이죠.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밥을 만드는 다른 여러 방법, 뭐 대립 유전자, 뭐 한 개, 두 개일 수도 있지만 아까 2개 들었죠. 뭐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와서 이제 그거는 저기 사람 유전 하는 사람이 대신해 줄 거예요. 잘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사람 유전 설명 드렸고요. 참고로 이제 하나 첨언하자면 이제 여자는 XX고 남자는 XY 혼인생체를 가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다 똑같은데 남자 여자 하나가 다릅니다. 자, X 염색체는 그러니까 지금 성염색체는 X하고 Y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두 개 비슷한 놈이 들어간다. 뭐 501동, 502동이 들어간다 하는데 이제 얘는 여자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여기까지. 근데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는 뭐 간첩 같은 놈이 하나 들어가요. 이게 Y 염색체거든요. 얘네 둘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야, 밥 어떻게 만들라고 여기서 밥 만드는 내용을 찾고 여기서 밥 어떻게 만들어 여기서 밥 만드는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얘는. 근데 얘는 집이 다르다니까요. 뭐 여기서 동문서라 그러니까 뭐 이상한 데서 답을 찾을 수는 없죠. 여기는 밥 만드는 법이 없어요. 집이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같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고등학교 범위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남자는 Y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X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자는 둘이 같은데, 그러니까 둘이 같은 모양인데, 뭐 집의 모양 같은데 얘는 한 집은 이건데 다른 집은 다른 형태다. 그러니까 간접이 들어와 있다.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상으로 이제 제가 설명할 부분의 개념 절반을 맞췄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은 다음 수업에 설명을 하도록.